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주시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섰다는 소식, 현직 경찰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실태 짚어보고요. 부도 위기에 놓인 향토기업 함신의 토종콩식품 살리기 시민운동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성공 개최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시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전주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지난달 27일에는 착공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원래 전주 종합경기장 안에 있던 시설을 이전 신축하는 건데요. 사업의 배경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전주시 덕진동에 있었던 전주 종합운동장이 개장을 한 것이 지난 1963년도입니다. 아무래도 개장을 한 지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재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최근에 철거까지 된 상황인데요. 이곳에 있었던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전주시 장동 월드컵 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 기본 설계를 시작을 했고 지난달 6월 27일에 착공식을 거쳐서 지금 2025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2026년도에 개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은 물론이고 드론 경기장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복합 스포츠 타운이 될 텐데 자, 규모와 예산은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현재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착공식을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향후에 실내체육관 그리고 말씀하신 드론 복합 스포츠 센터가 들어올 예정인데 기존에 있었던 월드컵 경기장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복합 스포츠 단지가 조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야구장과 육상 경기장 설치 예산으로 1,400여 원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8,000석 규모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또 앞으로 예정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 지역 연구 프로농구팀의 홈구장으로 사용이 되고 또 인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설치된 야구장에 프로야구단 그런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국내 3대 프로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프로축구, 야구, 농구 프로시합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 이제 체육 대체 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전주 종합경기장터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없어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전주 종합경기장 전주시의 개발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도 됐고 기존의 계획도 여러 차례 변경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전주시는 기존 종합운동장 부지를 철거를 하면 해당 부지를 종합적인 문화, 전시, 컨벤션, 쇼핑, 복합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부지 일부를 민간 기업인 롯데그룹에 매각을 해서 해당 부지에 백화점이라던가 쇼핑몰, 호텔 등을 조성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부지를 매각한 비용을 가지고 전시 컨벤션 센터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지에는 전주시가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전통문화 전시관 등을 조성을 하겠다 이런 지금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추진해 오던 계획안이 민선 8기 들어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네, 과거에 전주시의 결정은 롯데와의 무리한 협약이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만은 민선 8기의 결정은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시민 합의를 좀 벗어났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전임 시장 시절의 계획이 현재 상당 부분 변경이 된 상황이죠. 과거의 계획은 종합운동장 부지 외곽 쪽 일부에 호텔이라던가 전시 컨벤션 센터를 만들고 나머지 부지는 이제 시민 휴식 공간으로 예를 들어서 시민숲 같은 형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도심 속에 시민 휴식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대형 쇼핑몰 입점 계획을 배제를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보호의 어떤 그런 취지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이 계획이 상당 부분 수정이 돼서 지금 복합 쇼핑몰이 포함된 공간이 포함된 그런 개발 계획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논의됐던 시민 합의에 이제 반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 참여가 늘어나기도 했고 해당 부지를 장기 임대 형식이 아니고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합의와 좀 지나치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하순이었는데 운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고 보니까 현재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관의 음주 적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올 들어 세 번째라고 그럽니다. 경찰의 기강회의라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 1월에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 단속에 적발이 돼서 최근에 징계를 받기도 했고요. 또 지난달에는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 음주 단속에 적발이 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그러니까 이제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는 어떤 그런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게다가 이제 해당 경찰관은 음주 단속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교통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지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경찰 내부의 공직 기강이 좀 지나치게 해이화됐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도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이겠죠. 출근길 음주 숙취 단속까지 했는데 그 단속이 사전에 이제 공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출근길에 그 숙취운전 단속을 위한 그런 단속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음주운전 사건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공직기강 확립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은 이제 그 음주 단속을 한다라는 사실을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그 전달을 사전에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단속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그 음주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 어디서 한다 이런 내용까지 전달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 특정 시간 장소만 회피를 하게 되면은 음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날 그 단속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일산 경찰서라던가 지구대 파출소에서 단속 적발된 인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경찰 기강 확립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겠죠. 자,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 자체 징계가 당연히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사혁시처 규정에 보면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그 징계의 수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은 감봉이라던가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0.08을 넘고 이제 0.2%까지는 정직 혹은 강등의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2%를 넘는 음주를 했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그와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상당히 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주에서 토종콩 지킴이로 잘 알려진 향토 기업이죠. 함신의 토종콩 식품이 부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부도 위기까지 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함신의 토종콩 식품이 그 쥐눈이 콩이라고 하죠. 이 콩으로 청국장 환이나 두부, 콩 이런 식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게 쥐눈이 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콩으로 식품 개발에 성공을 해서 개발 특허까지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생산 시설이 압류가 되고 또 경매까지 들어가는 등 부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주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았던 식당 운영이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좀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된 그런 상황이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렇게 식당 운영의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함신의 식품 전체적인 어떤 자금
그런 운영 상황에 악영향을 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사기업입니다만은 지역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온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슈로서 짚어보고 있는데, 자, 함신의 콩식품 팔복동에 있는 지금 공장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 또 경매에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 공장과 생산 설비까지 전부 경매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낙찰이 돼서 소유자가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신의 식품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장을 물색을 해서 생산 설비를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낙찰자가 된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생산 공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업체 대표도 뭐 회생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자, 부도를 막기 위한 시민 모임이 뭐 자발적으로 뭐 결성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시민과 또 자치단체에 또 관심을 뭐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함신의 식품을 돕기 위한 시민 후원회가 출범이 됐다고 하고요. 이 함신의 식품 회생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전개를 하거나 또 제품 판촉 그런 활동 등도 함께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십시일반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주고는 계시지만은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과 또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점검과 분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새만금에서 다음 달 1일부터 12일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립니다. 152개 나라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새만금을 찾게 되는데요. 대규모 국제 행사에 걸맞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기반 시설, 안전 대책 등이 잘 갖춰져야 할 텐데요. 준비와 점검 사항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김윤덕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조경식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본부장,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김윤덕 의원님, 새만금 잼버리의 조직위원회가 있고 또 조직위원회는 해외 파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인적 구성이 꽤 다양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있고 전라북도 있고 부안군도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각기 어떤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면서 새만금 특별법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특별법의 주관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있게 되고요. 또 이번 잼버리를 주최하게 되는 한국 스카우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가부와 또 한국 스카우트를 대표해서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체계로 만들게 되었고요. 이후에 문체부 또 행안부 또 한국 스카우트 총재께서 이번 조직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이번 공동위원장단은 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안전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고요. 네. 또 문체부는 K-팝과 같은 한국의 문화를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번 매립지 아니겠습니까? 새만금이. 그래서 이번 세계 잼버리를 준비하는 여러 기반 시설들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게 되고 여기에 농어촌공사 또 새만금 개발청 등과 같이 여러 기관들이 협조하는 체계로 기반 시설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역할을 하면서 이번 세계 잼버리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경식 본부장께서도 조직위원회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데, 자, 지금부터 꼭 6년 전이었죠.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는 게 확정이 된 것도 자, 뭐 그저께 같은데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어떤 대회인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대자연 속에서 비슷한 연령 또래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특히 언어나 국가, 민족, 종교를 추월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또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청소년 행사이고요. 이 운동은 1920년
런던에서 그 당시에는 뭐 큰 시설이나 이런 기반이 없었는 상황에서도 약 한 8천여 명의 43개국가 청소년들이 모여서 한 그 첫 번째 야영 대회를 국제 인터내셔널 캠프라고 명명을 했었는데요. 그 대회에서 시발이라는 북미 원주민들의 유쾌한 잔치, 즐거운 축제 이런 말을 연언으로 해서 잼버리란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 하면 누구나 생애 주기에서 한 번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4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요. 이번에 개최되는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는 제25번째가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김윤덕 의원님, 모처럼 전북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지 않겠습니까? 네. 새만금 잼버리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이 새만금 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항만, 철도, 도로, 공항 등의 지금까지 새만금의 SOC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지 못하고 느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번 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의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또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새만금의 조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첫 번째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새만금 지역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내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활동지로서의 그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겠다. 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우리 청소년 야영 시설이라든가 또 바다를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여가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시설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청소년들의 어떤 국제적인 교류라든가 또 가족 단위의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이라든가 또 인근 부안과 군산을 연계한 새만금의 어떤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이 두 가지 어떤 과업을 제대로 해낸다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세계 잼버리를 치러내는 우리 전라북도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초로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자리하고 계시는데 새만금 잼버리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전라북도도 기반시설 구축하느라 애를 쓰고 계실 텐데 현재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새만금 잼버리가 2017년대에 유치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그 성공 개최를 위해서 도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 또 시군, 정부와 함께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라든가 농어촌공사에서 합심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감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 쪽에서 시작하는 곳인데 이 시작점에서 동쪽으로 넓게 이 매립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립지는 2017년도 잼버리가 유치된 이후에 농어촌공사에서 정부 기금 약 2,100억 원을 들여서 매립을 시작했고 작년도 말에 준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260만 평 정도 되는데 시작과 끝까지 한 6km 이상 되고요. 폭도 좁은 데는 한 600m, 넓은 데는 한 1km가 넘는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곳에서 이제 8월 1일부터 12일간 세계에서 오는 청소년과 운영요원들이 12일간 야영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은 다 갖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를 가보시면 이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각종 상부 시설, 텐트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매립지에 도에서 그동안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가 매립을 다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개화 배수지에서 물을 정수해서 전체 영지에 공급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하수도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 하수 처리 시설이 3군데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일일 6천 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영지 안에 도로도 45km 정도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시면 주차장도 영지 곳곳에 3개 정도 돼 있어서 전체 주차가 한 2,11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선 배수로라든가 영지에 진입할 수 있는 교량도 현재 7개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필요한 화장실이 354개, 덥기 때문에 샤워장도 281개가 좀 조성될 예정이고요. 급수대라든가 분리수거장, 또 과정활동장이라든가 영지 내에 여러 가지 의료시설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이 지역의 전력 공급도 다 지금 완료되어 있고요. 태양광 가로시설도 369개가 조성이 되어 있고, 안전시설인 피레설비 같은 피레설비가 143개가 조성이 되어 있고, 영지 내에 이제 와이파이가 전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주라든가 와이파이 시설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시면 여기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지역인데, 지금 도에서 3층 규모로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를 지금 거의 완공해 놓은 상태에서 임시 사용으로 지금 잼버리 기간 동안에 활용할 예정인데, 운영본부하고 잼버리 병원으로 활용될 예정이고요. 그 옆에 있는 그 대집회장이라고 약 13,000평 정도 규모로 이 잔디밭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서 개영식이라든가 폐영식, 또 K-팝 콘서트 같은 대형 문화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잼버리 그 일정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차질 없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경식 본부장님, 야영지 현지는 수차례 시찰을 하셨겠지요. 거기에 4만 3천 명이 수용이 돼서 4만 개 이상의 텐트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약 한 3만 4천 명의 참가자들하고요. 그다음에 그 참가자들을 위해서 후원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으로 협조를 해줄 우리 성인 지도자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5만 명이 이번 세계 잼버리에 같이 참여하고 또 같이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이 천막 도시가 생기는 겁니다. 네.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우리 새만금 지역에 임시로 생기는 이 도시에 방금 우리 황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일상에서 필요한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여타의 시설들이 이제 다양하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저희 잼버리장 현장에 오셔서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7월 중순쯤 되면 저희가 임시로 짓는 모든 시설들이 이제 하나둘씩 지어지게 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자연적인 어떤 그런 위험적 요소만 배제한다면 상부 시설이라든지 또 저희가 야영하기에 매우 적합한 그런 임시 시설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세계연맹, 한국 스카우트 연맹 그리고 우리 이 다양한 정부에서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약간의 의결이나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딘 부분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안전하게 청소년들을 이 잼버리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일개도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기반시설 구축이라든지 상부 시설이 원활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야영지에서 진행되는 이제 프로그램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시설 관련 분야에만 좀 관심 집중됐다고 그러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새만금 야영지에서 진행되는지 즉 이제 영예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야영지 밖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좀 전해 주시죠. 이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저희가 크게 4가지 부분에 있어서 역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그간의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부분,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역점적으로 이번 잼버리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하면은
많은 국가에서 IT 첨단 국가,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부분에서도 저희가 과정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이 지구촌에 영위할 그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화 시켜서 그들이 지구촌 평화운동이라든지 환경운동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과정활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스카우팅에 대한 그런 기저를 잃지 않고 저희가 과정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외 활동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약 한 53개 큰 타이틀에 한 190여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잼버리 기간 중에는 지역 특화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 내 14개 군 지역에 자연적, 문화적, 특히 교육적 가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 새만금을 찾는 지구촌 청소년들에게 정말 그들의 꿈과 희망을 새롭게 갖출 수 있도록 아주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참가자들의 또 90%가 해외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겐 또 우리의 K-팝이 좋은 또 홍보 거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가장 큰 대미를 장식할 개영식하고 폐영식, 그리고 8월 6일 날 있을 우리 문화교류의 날 행사 때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K-팝 또는 K-푸드, 우리 한류 문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려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8월 6일 문화교류 행사 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스타들라든지 또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원형들,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네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시켜서 청소년들과 함께 또 성인 지도자들이 교육적 가치가 있는 우리 한류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고 있습니다. 네, 황 국장님, 그 조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영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서도 뭐 전라북도 차원에서 각별히 뭐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뭐 여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 잼버리 조직 준비를 하면서 가장 역정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 14개 시군 내 관광지라든가 문화역사 유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라든가 또 14개 시군께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일 약 13,000명 정도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우리 14개 시군에 나가서 그 대표적인 즐길거리라든가 먹거리 또 볼거리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야외 활동을 진행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전 사후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잼버리 본대회 기간 전에 3박 4일 먼저 오신 그런 분들, 그다음에 대회가 마친 이후에 좀 남아서 우리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요. 요게 그동안 이제 그 예약을 받았는데 약 7,700명이 신청을 해서 활동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전 프로그램이 한 10개 코스가 되고 사후 프로그램이 8개 코스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전 사후 프로그램하고 연계된 그런 행사인데요. 스카우트 밤 행사라고 우리 지역의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 5,000명 정도 머물면서 이제 대학 기숙사에 머물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청소년 한 500명은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지역에 다양한 그 농촌 테마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런 테마 마을들을 활용해서 이 해외 청소년들이 우리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농촌 민박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도 좀 사전에 한 500명, 사후에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우리 이 지역에 머물면서 우리 뭐 이런 윷놀이라든가 팽이치기라든가 전통 놀이도 좀 경험하고 여러 가지 뭐 개펄 체험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잼버리 영지 내에서도 각 허브별로 공연장이 조성이 되는데 이 공연장에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또 공연도 하고 또 무주 뭐 낙하놀이 같은 공연 또 태권도 격파 시범이나 또 씨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가까이서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직 위원장님, 또 네. 우려되는 대목이 이제 침수와 배수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초에도 큰 비가 내려서 그 야영지 일대가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뭐 임시 대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나와 있는데 침수, 침배수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 그 세계 잼버리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문제가 이 배수와 침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오면서 그 잼버리 그 치르는 행사장이 물바다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현재 그 이 침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야영장 내부에 어떤 그 배수로를 제대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내부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농어촌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외곽 배수로를 제대로 만들어서 물이 제대로 빠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고, 또 새만금 개발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새만금의 그 수위를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조율함으로써 좀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각각의 물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기 때문에 조립지. 그래서 그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강제로 배수할 수 있는 펌프 시설을 설치해서 현재는 100여 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거의 2배 이상으로 추가 설치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이번 그 7월, 8월의 어떤 기후 문제가 사실 예년과 다르게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 그리고 엘니뇨 현상 때문에 국지적인 폭우도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좀 다른 해와 다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좀 현재 과제가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현재 조직위원장들은 각각 역할을 좀 분명히 해서 적극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강제 펌프 시설, 그다음에 쇠석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준비 과정에서 국비가 투입되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 예산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좀 정부에 비상 예산으로 예비비 20억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이제 정부 당국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좀 즉각적인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비상 예산에 대한 아쉬움은 현재까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뭐 즉각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잼버리 행사 기간 내에 침수 배수 문제는 상당히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경식 본부장님, 만약에 폭우가 뭐 쏟아진다든지 또 태풍이 북상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비상사태, 특히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를 지금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또 여기에 연관된 행안부라든지 이런 관계기관하고 긴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유사시 저희가 대피 상황이 발생되면 인근에 있는 특히 폭염 같은 경우는 해창석산에 저희가 인공수부로 만들어 놓은 그런 휴게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대피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폭우라든지 태풍 상황이 되면 인근에 있는 기관, 학교 또 여타의 공공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들이 대피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현장에서 약 34,000 우리 참가자들이 3시간 안에 그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도상 훈련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국장님, 또 중요한 문제가 뭐 한여름이다 보니까 또 보건위생과 관련한 뭐 식중독 사고도 우려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의료 진료 체계도 좀
완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뭐 전 세계 청소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하신 식중독 문제라든가 또 코로나19 아직 다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와 또 조직위원회 같이 협력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우리 질병청이라든가 도, 조직위, 부안군 또 호남권 질병센터가 같이 모여서 지금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요 관련해서도 조직위 내부에 그 잼버리장 내부에 선별 진료소를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도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장비를 지원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만에 하나 이제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격려할 수 있는 시설도 300명 규모로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기존에 이제 코로나 병상들이 있습니다. 전북대 병원이라든가 도내 뭐 41개 지정 병원이 있기 때문에 즉각 이송해서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식중독과 관련해서도 여름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이제 급식 업체에 대한 사전 이행 지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보급들은 그 식자재 관련해서도 스카우트 대원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2번에 걸쳐서 검수를 하고 또 각 허브 캠프별로 그 냉장 컨테이너가 지금 설치가 되어서 거기서 보관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그 사태가 발생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식음료 현장 상황실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검식반이라든가 원인 조사반을 투입을 해가지고 원인 규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잼버리 대 안에 있는 급식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푸드하우스도 사전에 점검해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시군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진행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력해서 미리 방역 활동하고 또 현장 환경 정비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직위원장님, 뭐 잼버리 관련해 가지고 뭐 해외에도 많이 이제 순방을 하셨을 텐데 예. 좀 해외 사례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인상 깊었던 점 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일본의 야마구치 현에서 일본 잼버리가 진행됐고요. 또 그 4년 후에 북미 미국 잼버리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이제 일본 잼버리 또 미국 잼버리에 가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부러웠던 것은 특히 이제 미국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스카우트의 재산으로 100만 평이 넘는 곳에 거의 청소년들의 왕국이라고 부를 정도의 그 뭐 모든 과정 활동이 다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부럽고 정말 우리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잘 되어 있긴 했지만 저는 미국 잼버리를 제가 2번 갔었는데요. 네. 그 준비하는 과정 또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아이들이 산속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고 멋진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지만 그곳에 찾아온 많은 스카우트의 우리 청소년들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또 그 인근에 있는 문화 또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접촉하고 또 그들을 탐방함으로써 뭔가 또 다른 배움의 기회 또 소통의 기회가 있었다면 더더욱 좋은 행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은 굉장히 취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새만금 세계 잼버리는 아까 우리 국장님과 또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영내에서 어떤 청소년들이 다양한 과정 활동을 통해서 뭔가 배움과 활동의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과 역사와 문화를 또 소통하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는 영예 활동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잼버리를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잼버리가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좋은 시설 속에서 훌륭하고 좋은 잼버리이긴 분명히 맞지만 우리 새만금 잼버리는 그 나름의 변화와
또 그 내용을 제대로 채워내므로써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잼버리로서의 장점을 살려가는 게 또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 국장님, 도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점이 자, 이 야영장 부지가 대회가 끝난 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초점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만 좀 간단히 좀 예, 뭐 말씀해 말씀하신 주시죠.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면적이 266만 평 광활한 면적이고 여러 가지 입주 조건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문의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잼버리 끝난 이후에 뭐 국제 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고 네. 또 항공 레저 스포츠 메카로 좀 조성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금 새만금 개발청에서 그 잼버리 이후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는 용역을 지금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 또 부안군도 있고요. 농어촌 개발공사도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이 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런 투자자 유치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 전라북도도 좀 관심 갖고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본부장님, 뭐 외국의 사례는 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선 지난 2019년에 개최되었던 24회 미국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장은 우리 조주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규모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리산만한 그런 면적의 미국 스카우트에서 거의 한 100년 프로젝트로 지금 그 잼버리장을 만들었고요. 모든 청소년들,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모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친환경적인 야영의 공간으로 만든 전례가 있고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스위스에 가면 칸다스틱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주민 수는 불과 한 1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매년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5만 명씩 이렇게 방문해서 매일 열어지는 잼버리가 개최되는 곳, 그게 스위스에 있는 우리 칸다스텍 세계 스카우트 센터가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영국에 가면 기렐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들을 또 육성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트레이닝 센터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새만금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중에도 활용될 글로벌 리더십 센터를 정점으로 해서 정말 지구촌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또 이 새만금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환경 문제, 또 지구촌의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을 그들이 키우고 가꾸는 그런 거점 지역이 되기를 저 스카우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전라북도 지역사회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바라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잼버리 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잼버리이지 않겠습니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지금 출연해 주신 패널들이 맡은 바 역할과 책무를 어떻게 할지 그 의지를 좀 듣는 것으로 해서 이번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 국장님. 그동안 유치된 이후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 정부, 또 시군, 또 스카우트 연맹들이 같이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스카우트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열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반드시 성공 개최되어서 우리 14개 시군의 그 성과가 고루 공유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새만금과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성공 개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을 말씀드리고 8월에 열리는 잼버리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또 즐거운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조경식 본부장님. 예, 이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통해서 우리 스카우트는 새만금이 청소년의 신대륙이라고 이렇게 타칭 자칭 우리끼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과정에서도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뜨겁게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처럼 보다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 지구촌의 청소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과 인생을 가지고 오는 일이거든요. 이제 5만 명의 이런 행사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새만금에서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의 그런 국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첫 단추를 낀다 생각하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이 지구촌의 청소년들이 영원히 기억될 새만금, 영원히 간직할 전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이 단순히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 가능형이라고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신다면 이제 분명히 8월 1일부터 개최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북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덕 위원장님. 네, 이번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조기영식 본부장께서는 새만금에 유치되는 과정에서 이가 16개를 상하는 그런 고통도 겪으셨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새만금으로 유치되었고, 또 유치되고 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코로나19라고 하고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고 또 연기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여러 논쟁을 거치면서 준비되어 왔습니다. 또 본격적인 실무적 준비에 들어가서도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수 문제가 생기고 또 기후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갓난 신고를 겪으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준비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제 3주 앞으로 잼버리가 다가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현재까지 준비된 체제를 일관되게 제대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이제 이 잼버리 행사를 승리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도약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만큼 주최 측은 대회 마지막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도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